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생출란을 재배하면서 전시회를 통해서 다양한 품종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품종들 가운데 색상에 대한, 즉 무늬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출란에 대한 아름다운 자연 색상을 관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다양한 색상들 중에 출란에서 볼 수 있는 무늬색이 지금까지 알려진 다양한 품종의 무늬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색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늬에서도 볼 수가 있고 꽃에서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개인의 난실이나 또는 산에서 우리가 그 무늬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봄에 가을에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무늬색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양한 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민화나 동양화에서 적용하고 있는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그라데이션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그라데이션 기법이 출란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연의 식물인 이 출란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자생출란의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 중에 삼반과 서반과 서호반의 무늬의 경계가 흐리게 융합되는 모습을 보통 화가의 채색의 그림이 그려질 때 그 기법에 있어서 그라데이션 기법과, 그리고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임 기법의 채색법도 같은 문양의 색으로 배색을 하고 채색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늬 경계가 뚜렷한 선을 긋듯 칼로 잘라놓듯 그렇게 무늬 경계가 뚜렷한 호피반과의 비교 대비 설명으로 이 그라데이션 기법과 발임 기법을 우리가 비교 설명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토시아닌, 식물의 꽃, 그리고 잎, 그리고 열매 따위에 세포액 속에 들어있어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자주색 따위의 빛깔을 나타내는 색소가 있는 화청소가 바로 그라데이션으로 색상 또는 명암이 단계적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아주 예술적인 기법으로서 주로 이 한 색상이 다른 색상으로 매끄럽게 전환되거나 그 명암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채색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주로 디자인이나 및 미술 분야에서 깊이감이 있게 하고 입체감이 있게 하고 또 분위기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잘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발임 기법이나 그라데이션 기법은 민화나 동양화에서
주로 요즘 시즌인데 그 못에 가면 그 연못에 가면 연꽃의 그 무늬가 꽃잎 기부에서 꽃잎 끝으로 가면서 색상이 짙어지는 그런 자연 색상의 무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같은 채색을 사용하는 발인 기법에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흐리게 하는 기법인 그라데이션 기법을 잘 적용하고 그것을 많은 화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라데이션의 기법 중에 주요 특징점이라고 하는 것은 색상의 변화입니다. 하나의 색에서 다른 색으로 부드럽게 변화를 시키는 거고요. 종류별 형태로 보면은 자유형이 있습니다. 프리폼이라고 해서 이 자유형에 속하는,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색상이 변할 수 있는 형태로서 다양한 색의 조합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출란의 다양한 무늬종인 여배품들의 색상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비교해 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라데이션은 현대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 브랜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욱소, UX입니다. 디자인, 웹 디자인 등에서도 이 기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채색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리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자연의 식물에서 볼 수 있는 잎이나 꽃에서 볼 수 있는 무늬들을 민화나 동양화에서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채색하는 그라데이션 기법에서 자생출란의 잎이나 자연의 꽃에서 그 특징적으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채색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한국 자생출란의 삼반이죠. 삼반, 그 다음에 서반, 그리고 서호반, 이런 품종들의 녹과 무늬의 경계가 흐리게 융합되는 모습을 그림 기법인 그라데이션 기법, 발임 기법과 같고, 그 무늬 경계가 뚜렷한 호피반과의 대비를 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녹색의 청무지 잎이나 꽃에서 색다른 변이 된 색상의 품종들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꽃철이나 또는 여배품이 발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지에서 자생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이런 그라데이션 또 발임 기법의 그 그림 채색을 동양화나 또는 민화 같은 데서 많이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꽃들이 피고 또 꽃이 아니라도 잎들이 발색을 해서 무늬를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그 경계가 융합이 되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채색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있게 느껴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꽃 전시회나 여배품 전시회 3월이나 10월경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가셔서 그런 채색을 이 식물인 난초에서 꽃이나 여배품을 통해 보실 때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떠올리신다면은 그 전시 관람을 하는
에란인이나 일반인들은 꽃의 그 아름다운 깊이를 더욱 그 모습을 다양하게 느껴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란에서도 한국 자생출란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이 동양권에 있는 출란에서 이런 모습을 꽃으로나 잎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청무지 잎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이된 품종 속에서 이런 발임 기법이나 그라데이션 기법의 그 무늬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세상의 식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화가들이 그리는 민화나 동양화에 적용하고 있는 이런 발행 기법이나 그라데이션 기법을 우리는 재배를 하고 있는 한국 자생출란에서도 이렇게 무늬와 잎의 무늬와 꽃의 무늬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서 비교해보고 또 이런 자연의 식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청무지와 무늬가 융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발행 기법으로 또는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채색을 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거나 또 식물의 꽃의 무늬를 볼 때 그 마음에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이 지거나 선을 긋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융합하여 화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꽃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출란의 그 무늬의 잎을 보고 꽃의 문양을 볼 때 이런 그라데이션 기법이나 발임 기법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난실에 계절에 따라 피는 꽃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무늬가 발색하여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상에도 제가 자료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른쪽은 서반이고 왼쪽은 상반입니다. 녹과 무늬의 경계가 잘 융합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첨부를 해서 관련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